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무래도 운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보면 경선일을 최소 3주 내지는 최장 5주까지 연기하는 방향을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원래 당초 9월 5일 매듭 짓기로 했던 경선, 만약 그다음 9월 5일 안 되면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로서 9월 11일 날 하게 돼 있었죠. 9월 5일 하기로 돼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 일자를 최소 3주, 21일은 대충 9월 말이 되겠죠. 아니면 5주, 그만 10월 한 중순. 대략 그 무렵에 추석이 끼기 때문에 아마 3주, 한 4주 정도로 아마 귀착되지 않을까. 즉 한 달 정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로 봐서는 한 달 더 연기하는 순간 보면 모든 것이 한 달씩 늦춰지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달 사이, 새로 생긴 이 한 달의 공백 사이에 삼각파도가 이재명 씨를 갖다가 거세게 집어삼킬 겁니다. 첫 번째 삼각파도는 마침 보니까 나훈아, 우리 테스 형 나훈아가 내 바지가 어때서 왜 남 바지 같고 왜 난리냐,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는 비쌀 텐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씨가 스스로 자초했던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것을 갖다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부선 씨 오늘도 보니까 김어준 씨를 갖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김어준 씨를 소환해서 야, 11년 전인 2010년에 내가 너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그거 다 녹취록도 있다며, 그거 깔아. 이거는 국민 유권자를 위한 검증 과정으로 꼭 필요한 거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SNS 봉사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통연수원이던가요? 교통연수원 사무총장으로 있다는, 어제 직위 해제되었던 그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인스타그램 단톡방이라고 그러던가요? 거기에서 보면은 과거 드루킹이 했던 그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낙연은 기자실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마구 이낙연을 공격하라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전파했던 과거 드루킹, 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리얼미터 기준입니다만은 45%까지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대로 40%가 넘는 현직 대통령과 척을 져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어제 16일이죠. 7월 16일 날 라우나 씨가 지난 7월 5일 이재명이 얘기했던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 문제를 갖다가 환기시켰죠. 대구에서 자신의 이른바 테스형 시즌2 테스형, 돌아온 테스형 해갖고 소크라테스형 하면서 바지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보니까 김부선 씨가 김어준, 내가 2010년 11월 당시 한겨레 신문에 김어준이 만난 여자, 2010년이면 대략 어떻게 11월이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니까, 그때 이재명이 처음으로 성남시장이 되었던 그의 6월 지방선거에서 바로 그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인터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른바 뒤풀이 자리에서 김어준이 이야기하던 끝에 그야말로 골 때리는 사기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부선 씨가 골 때리는 사기꾼 이야기를 했더니 김어준이 혹 해갖고 누구냐, 오프 더 레코드 비보도를 전제를 나한테 꼭 알려다오. 그래서 또 김부선 씨도 또 그걸 또 순진하게 믿고 비보도를 전제로 김어준에게 이재명의 이름을 이야기했고, 또 이재명이 호적은 6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63년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김어준은 실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사람 이름 박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짐작하게끔, 근데 그게 유명한 이른바 가짜 총각 이야기가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김부선 씨 얘기는 그거예요. 야 김어준, 그때 너하고 나하고 그 당시 그 오프 더 레코드 비보도를 전제로 막 그야말로 온갖 그야말로 김부선의 입장에서 막 가슴에 피를 토해내듯이 막 쏟아냈던 얘기 다 녹취되어 있다며. 즉 녹음 갖고 있다며. 그거 까라. 그거 까야 된다. 지금 이재명은 계속 나는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오리발 내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2010년 내가 너 김어준과 했던 얘기 그거 까면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알 수 있다. 그거 까라 라고 김어준을 이른바 이재명과의 진실 게임에 소환한 겁니다. 이 파도 간단치 않을 겁니다. 정말 간단치 않을 겁니다. 이 두 번째 보면은 그 SNS, 이재명 SNS 봉사팀. 이 문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낙연 잠깐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보니까 이낙연 씨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격차를 갖다가 과거 쭉 거의 더블 스코어였던, 원래는 이낙연이 지난해 8월 전까지만 해도 8.29 전당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이낙연이 압도적으로 앞섰죠. 그 당시 이낙연이 실수했던 것이 전당대회에 나왔던, 즉 6개월짜리 당 대표하겠다고 나왔던 것이 실수였죠. 근데 어쨌든 그 무렵에 마침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니 이낙연은 8.29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이재명이 치고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낙연을 갖다 거의 최근까지 더블 스코어로 앞섰던 것이 그냥 지난해 한 9월경부터 9, 10, 11, 12, 1, 2, 3, 4, 5, 6 한 10개월입니다. 근데 바로 이재명의 바지 한번 내릴까요? 또 바지 한번 내릴까요? 그건 그냥 그 바지 한번 내릴까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컷오프된 6명의 후보들 간에 서로 후보자 간 디베이트,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깜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그야말로 가뜩이나 25%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갖다가 이낙연의 지지율이 치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KSOI 기준으로는 오차 범위를 근소하게 벗어났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주 내지 5주의 시간을 갖다 이낙연이 벌지 않았습니까? 이 사이에 김부선 이야기, 바지 이야기, 거기다 SNS 봉사팀, 이 문제 갖고 이낙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SNS 봉사팀, 이거는 민사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형사에 관한, 즉 법률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당내 경선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문제도 아무리 누가 봐도 과거 드루킹이 매크로라는 그런 어떤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여론을 조작했다면은, 이번에 이재명 SNS 봉사팀은 지모라는 사람이더군요. 진모라는 사람이더군요.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실상 준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곧 경찰이, 사법당국이 빨리 입건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 또한 간단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바지 문제는 결국 김부선 씨 문제죠. 또 SNS 봉사팀 문제가 있는 가운데 드디어 그동안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재명하고 보이지 않게 끈끈한 어떤 커넥션을 갖다 유지하면서 경선 연기를 갖다 반대해 왔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4단계 수도권 4단계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또 오늘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이라 할지라도 보면 일종의 3단계죠. 그러니까 5인 이상 못 만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송영길이라 한들 이재명이라 한들 경선 연기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죠. 저는 예전에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보면 코로나 문제를 갖다 계속 확대시키면서 하는 것이 혹시라도 청와대에 있는 어느 모사꾼들이 경선 연기를 위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경선 3주 내지 5주 연기되었을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되었고요. 그 시점이 3주냐 5주냐만 남았는데 어쨌든 연기되는 순간 이재명은 결국 그 한 달간의 그 새로 늘어난 공백 속에서 자기한테 쏟아지는 SNS 봉사팀 문제, 바지 문제, 김부선 문제 거기다가 계속 오차범위 내로 추격에 들어오는 이낙연의 기세 결국 이기지 못하고 제풀에 꺾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정점으로 하고 있는 당내 당권파 주류 세력들이 생각하기에 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이 죽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최지영이 즉 야당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코어 그룹들은 오갈 데도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은 이낙연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면은 이낙연은 최소한 뭐 국무총리, 당대표 그 4년 기간을 갖다 같이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차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들이 야당으로 돌아갔을 경우 결국 그래도 비빌언덕인 호남이 남게 된다. 계산은 빤한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40%가 넘는 대통령과 척지지 마라. 근데 이재명 씨는 최근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방위를 앞두고 보이콧 얘기하면서 계속 신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즉 이 삼중파고가 결국 3주 내지 5주 연장된 그 기간 내 집중적으로 이재명 머리 위에 쏟아질 텐데 이 삼각파도를 이겨나갈 재간이 있겠는가? 왜 최근에 이재명 씨 보면 조금만 불리하면 퉁치거든요. 말 바꾸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 바꾸고 퉁치고 또 변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한 듯하고 사이다 같지만은 사실은 거품 빠진 사이다. 이재명 결국 이 기간 한 달간의 새로 생긴 그 공백에 쏟아지는 삼각파도를 이겨나가기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